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 상담하다 보면 제 가슴이 가장 답답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으면서도 나중에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병원비 짐이 될까봐 매달 수십만 원씩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계신 분들을 뵐 때입니다. 그분들은 믿고 계십니다. 내가 이 보험 하나 들어놨으니 나중에 크게 아파도 자식들 고생 안 시키겠지. 하지만 선생님들, 제가 오늘 그 믿음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고 계신 그 아까운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보험사 건물을 더 높이 올리고 설계사들 잔치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매달 내시는 그 보험료, 사실 보험사 빌딩 세워주는 돈입니다. 보험이라는 건 원래 에어백 같아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을 때 내 생명을 지켜주는 에어백처럼 살면서 딱 한 번 닥칠지 모르는 거대한 불행에서 우리 가족을 구해줘야 하는 게 진짜 보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들고 계신 보험 증권을 한번 펼쳐보세요. 혹시 고혈압 진단받으면 얼마, 당뇨 진단받으면 얼마, 응급실 한번 가면 얼마, 이런 자잘한 항목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들어두면 병원 갈 때마다 용돈처럼 돈이 나오니까 좋다는 설계사의 말에 속아 가입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보세요. 보험사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받을 확률보다 여러분이 낼 보험료가 훨씬 더 많게끔 치밀하게 계산해서 만든 상품들입니다. 특히 만기 환급형이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낸 돈 다 돌려받으니 공짜나 다름없다는 말, 그게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낸 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는 적립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더 떼어갑니다. 그런데 그 돈에서 사업비 떼고 마케팅비 떼고 나면 수십 년 뒤에 여러분이 돌려받는 돈은 물가 상승률을 따졌을 때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피 같은 돈으로 보험사는 자금을 굴려 빌딩을 세우고 어르신들에게는 원금은 돌려드릴게요 라며 생색만 내는 꼴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불필요한 보험료로 매달 10만원, 20만원씩 낭비하면서 정작 노후에 맛있는 거 사드시고 손주들 용돈 줄 돈을 아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보험은 자산이 아니라 지출입니다.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남는 돈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의 보험 증권이 제대로 된 에어백인지 아니면 보험사배만 불려주는 구멍난 주머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걸 혼자서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글씨는 작고 용어는 또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 약속합니다. 더 이상 보험사의 상술에 휘둘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리는 보디가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병원 다니시다 보면 보험 설계사들이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아버님 이거 하나 들어두면 나중에 고혈압이나 당뇨 왔을 때 수백만 원씩 목돈이 나오니까 병원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됩니다. 또 나중에 다 돌려받는 재테크라 생각하고 가입하세요.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한데 그때 돈이라도 넉넉히 나오면 얼마나 든든하겠나 싶으시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10년 넘게 증권을 분석해보니 이게 바로 자식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용한 가장 달콤하고 무서운 함정이었습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받는다고 해서 당장 집안 기둥뿌리가 뽑힐 정도로 큰 돈이 들어가나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참 잘 되어 있어서 약값이나 진찰료는 사실 큰 부담이 아닙니다. 실비보험만 있어도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죠. 그런데 보험사는 겨우 몇만 원이면 해결될 일을 가지고 수백만 원을 주겠다며 매달 몇만 원씩 보험료를 뜯어갑니다. 이걸 20년 동안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내는 총 보험료가 나중에 받을 보험금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재테크라는 말도 참 기가 막힙니다. 보험은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여러분 돈 받아서 적립해주고 나중에 돌려줄 때 자기들 운영비며 수수료며 다 떼고 줍니다. 20년 뒤에 그 돈 돌려받아봐야 물가는 오르대로 올라서 지금의 가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아져 있을 겁니다. 결국 내 돈 내가 맡겨놨다가 수수료 잔뜩 떼이고 나중에 쥐꼬리만큼 돌려받는 셈인데 이걸 어떻게 재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재테크는 매달 나가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여서 그 돈으로 오늘 당장 맛있는 거 사드시고 손주들 만날 때 용돈 한 푼 더 쥐어주는 것입니다. 보험사에 갖다 바치는 돈은 한 번 나가면 끝이지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노후를 즐겁게 만듭니다. 암이나 뇌졸중처럼 정말 큰 병이 왔을 때를 대비하는 게 보험이지 자잘한 질병으로 용돈벌이 하려고 보험 가입하는 건 보험사의 배만 불려주는 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불안해서 못 깨겠다 하십니다. 그 불안함이 어디서 오는지 저는 잘 압니다. 혹시라도 모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죠. 하지만 그 걱정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뺏어가는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편에 서서 무엇이 진짜 필요하고 무엇이 껍데기인지 하나하나 다 발라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보험이 함정에 빠진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혼자 고민하며 끙끙 앓지 마시고 저에게 손을 내미세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드리는 설문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처랑 궁금한 점만 남겨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의 보험 증권을 낱낱이 분석해서 어떤 게 함정인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헛되이 새나가지 않게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설문 남겨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선생님들, 보험 설계사들이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버님 나이 들면 병원에 입원할 일이 참 많아져요. 하루 입원할 때마다 3만원, 5만원씩 나오면 간병비 보태기도 좋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말 들으면 그래, 나중에 병원 신세지면 자식들 고생인데 이거라도 있으면 보탬이 되겠지 싶어서 덜컥 가입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10년차 설계사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이 입원 일당만큼 가성비가 떨어지고 돈 낭비인 게 또 없습니다.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질병 입원 일당으로 하루 5만원 정도 받으려고 하면 보험료를 매달 5만원 넘게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20년 동안 꼬박꼬박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대략 1,4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보험사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00만원이라는 본전을 뽑으려면 선생님들이 평생 병원에 며칠이나 누워 계셔야 할까요? 무려 280일을 입원해야 겨우 낸 돈만큼 돌려받는 겁니다. 선생님들 요새 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수술을 해도 일주일 이상 입원시키지 않습니다.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금방 퇴원하라고 하죠. 1년에 한 달씩 꼬박꼬박 9년을 입원해야 본전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결국 여러분이 하루 3만원, 5만원 받는 그 기분 좋은 순간을 위해 보험사는 여러분 주머니에서 1,4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미리 가져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굴리고 있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입원비 받으려고 보험 유지하시느라 정작 생활비는 쪼들리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루 3만원 받으려고 수천만원을 보험사에 묶어두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차라리 그 보험료 낼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파킹 통장이나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세요. 그러면 입원할 때 그 돈 꺼내서 쓰면 되고 만약 입원 안 하면 그 돈은 오롯이 선생님들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보험사에 준 돈을 아프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돌려받지만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고기 사 먹고 여행 가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입원 일당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교통사고나 골절처럼 갑자기 다쳐서 입원하는 상해 입원 일당은 보험료가 단돈 몇천 원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이런 건 가입해두면 좋죠. 하지만 매달 수만 원씩 떼어가는 질병 입원 일당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식들 간병비 걱정 덜어주려다 정작 선생님들의 노후 자금이 보험사 통장에서 말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꼭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본인이 내고 있는 보험료 중에 이 입원 일당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은 아닌지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 자식 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생돈 날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보험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불필요한 거품은 싹 걷어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고 오시는 종이가 바로 이 종신보험입니다. 보통 설계사들이 아버님 이거 하나 들어두면 나중에 혹시라도 아버님 잘못되셨을 때 자식들한테 큰돈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돈 필요하면 연금으로 바꿔서 쓰셔도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우리 어르신들 참 마음이 따뜻하셔서 내가 죽어서라도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든든하게 뒷바라지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그 비싼 보험료를 묵묵히 견디며 내십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가장 피눈물 흘리며 해지해드리는 게 바로 이 목적에 맞지 않는 종신보험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자제분들이 아직도 초등학생입니까? 아니면 대학생이라 아버님이 안 계시면 당장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상황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미 장성해서 자기 앞가림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종신보험은 내가 갑자기 떠났을 때 남겨진 어린 자식들의 생계비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자식들이 이미 다 커서 자기 돈 벌어 먹고 사는 시기라면 굳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내며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 기막힌 건 연금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보험사가 하는 아주 교묘한 말장난입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면요. 여러분이 그동안 낸 돈에서 보험사가 사업비로 떼어간 수수료가 너무 커서 정작 연금으로 받는 돈은 쥐꼬리만 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연금보험을 들었거나 그 돈을 은행에 넣어뒀으면 훨씬 많은 돈을 받았을 겁니다. 사망보험금이라는 비싼 비용을 다 지불하고 남은 찌꺼기를 연금으로 받는 꼴인데 이게 어떻게 노후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비싼 종신보험 대신 알짜 보험인 정기보험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정기보험은 내가 막내 자식이 사회생활 시작할 때까지만 혹은 내가 은퇴할 때까지만 기간을 정해서 보장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종신보험의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40만원 내던 종신보험 대신 3만원짜리 정기보험 하나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한 달에 남는 37만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돈이 바로 선생님들의 진짜 노후 자금이고 손주들 용돈입니다. 매달 보험사에 갖다 바치던 37만원을 모으면 1년에 400만원이 넘습니다. 10년이면 4천만원입니다. 이 돈이면 선생님들 아플 때 간병인 쓰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 자식들한테 당당하게 용돈 줄 수 있는 실탄이 됩니다. 죽어서 나오는 사망보험금보다 살아서 내가 직접 쓸 수 있는 현금이 100배 1000배는 더 소중합니다. 선생님들 이제는 죽어서 자식들 주는 보험이 아니라 살아서 나를 위한 보험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증권을 분석해서 이 비싼 종신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손해를 줄이고 알짜로 바꿀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납입이 거의 다 끝나서 깨기 아까운 분들도 계실 텐데 해지하지 않고도 보험료를 안 내는 방법이나 보장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매달 나가는 보험료 때문에 한숨 쉬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설문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름이랑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선생님들 상황에 딱 맞는 알짜배기 플랜을 짜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선생님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 더 이상 보험사에 기부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앞에서는 계속 보험 깨라, 줄여라 말씀만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건 보험료가 단돈 1,000원도 안 되는데 살면서 한 번만 제대로 써먹어도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의 빚더미에서 여러분과 자식들을 구해줄 수 있는 그야말로 효자 중의 효자 항목입니다. 바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입니다. 줄여서 가족 일배책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마 보험증권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서 평소에는 눈길조차 안 주셨을 겁니다. 이게 왜 인생 마지막 방패냐고요? 살다 보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집에서 갑자기 물이 새서 아랫집 천장이 다 젖고 가전제품이 망가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요새 수리비랑 도배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아랫집에서 수백만 원 물어내라고 하면 당장 그 큰 돈 어디서 구하시겠어요? 결국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 돈 좀 보내다오 하셔야 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우리 순한 강아지가 지나가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서 넘어뜨려 다치게 하거나 길을 가다 실수로 남의 비싼 외제차를 긁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손주가 놀러 왔다가 우리 집안에서 장난을 쳐서 불이 났는데 옆집까지 번지는 끔찍한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이런 일이 닥치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자식들까지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1,000원짜리 보험 하나가 있으면 그 수억 원의 배상금을 보험사가 대신 물어줍니다. 어르신들은 단돈 20만 원 정도의 자기 부담금만 내면 끝입니다. 심지어 더 기막힌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아버님도 이 보험이 있고 어머님도 있고 같이 사는 자녀분도 이 보험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가 중복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20만 원의 자기 부담금조차 내지 않고 영원으로 모든 사고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침을 튀기며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암이나 뇌졸중 보험처럼 내가 아플 때 받는 보험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큰 돈을 물어줘야 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걸 막아주는 이 보험이야말로 진짜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어르신이 본인 보험에 이게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사고가 났을 때 이건 내 실수니까 내 생돈으로 물어줘야지 하며 자식들 힘들게 모은 돈을 가져다 쓴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도 아랫집 누수 수리비로 500만 원을 자식들한테 빌려서 물어주셨는데 나중에 제가 증권을 보니 이미 이 보험이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뒤늦게 청구해서 그 돈 다 돌려받고 자식들한테 당당하게 갚으셨죠. 선생님들, 지금 당장 보험 증권을 다 꺼내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7글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없다면 당장 1,000원만 투자해서 추가하셔야 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혼자서 확인하기 어려우시죠? 내 보험에 이 방패가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청구해야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참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험사가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부터 내 주머니에서 새나가는 돈을 막는 법까지 제가 10년 넘게 현장을 누비며 쌓아온 노하우를 가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험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보험보다 훨씬 더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과 그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을 상담하면서 느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본인 몸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파서 자식들에게 경제적 짐이 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비싼 보험을 유지하고 설계사가 좋다는 말만 하면 자식들 생각에 덜컥 가입하십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보험은 결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보험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주인공인 인생에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보조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일 당장 큰 병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오늘 먹고 싶은 과일 하나 못 사드시고 친구들과 여행 한 번 못 가시면서 보험료로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갖다 바치는 분들입니다. 미래의 불안을 담보로 현재의 행복을 통째로 보험사에 저당 잡힌 셈이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보험은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보험은 여러분이 아플 때 돈을 주는 도구여야지 여러분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촉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노후 준비는 보험 증권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새나가는 돈을 막아 내 주머니에 현금을 보유하고 그 돈으로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으며 매일 조금씩 걷고 운동하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한 보험입니다. 보험금이 수억 원 나온들 병상에 누워만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맛있는 음식을 집어먹으며 자식들에게 밝은 미소를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최고의 효도입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남들은 보험 하나라도 더 팔아서 실적을 올리라고 하겠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만나는 어르신들이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아무 보험이나 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들고 계신 낡고 구멍난 보험들을 과감히 수술해드리고
거기서 남은 돈으로 아버님들 등산복 하나 더 사 입으시고 어머니들, 친구분들과 맛있는 한정식 한 끼라도 더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며 지켜온 자부심이자 양심입니다. 선생님들 이제는 보험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설계사가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는지 내 주머니 사정에 무리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준들만 기억하셔도 어디 가서 속았다는 소리는 절대 안 들으실 겁니다. 큰 위험은 든든하게 막되 자잘한 욕심은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남는 돈은 무조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세요.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충분히 그럴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록과 소통입니다.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가족들에게도 명확히 알려주세요. 혼자만 끙끙 앓으며 증권을 서랍 깊숙이 숨겨두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펼쳐놓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런 준비를 해뒀으니 걱정하지 마라 혹은 이런 건 불필요한 것 같으니 함께 정리해보자라고 소통하는 과정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큰 안심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복잡한 숙제가 아니라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청량음료 같은 존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험은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수록 보험사에게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단순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보험사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그리고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들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제가 알려드린 지혜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긴 인생 여정 속에서 수많은 풍파를 겪어내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위대하십니다. 이제는 그 위대함에 걸맞은 당당한 권리를 누리세요. 보험사가 정해놓은 틀에 갇히지 말고 여러분이 주도하는 행복한 노후를 만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항상 건강하시고 보험금 청구할 일 없이 매일매일이 웃음꽃 피는 날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고 지켜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노후를 위해 저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정직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평생 보험 보디가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